한의원에서 턱관절에 침과 태반 주사를 맞고 너무 아파요. 침과 태반 주사. 침을 왜 놨을까요? 믿음? 태반 주사를 왜 놨을까요? 샤머니즘? 아 그래요? 입만 벌리면 턱이 빠진. 실제로 그냥 딱 그냥 딱 응급실을 나가면서 빠져서 다시 들어온 적도 있어요. 저희는 그냥 나사를 받고 그냥 고정을 해버렸어요. 시야를. 빠지지 말라. 빠지지 말라고. 확실하네. 네, 좀 더 확실하게. 붕대로 감아도 또 빠지니까. 안녕하세요. 치과에 대한 궁금증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치중진담의 권 원장, 호 원장입니다. 호 원장님. 오늘은 제가 요즘 호 원장님 진료 보면서 좀 궁금해지는 게 유독 어떤 환자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그쵸. 날이 추워져서 그런가 어떤 환자들을 좀 많이 보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치과를 찾아주시지만은 겨울철 하면 뭐 붕어빵 이런 것처럼 저한테는 겨울철 하면 턱관절 환자가 정말 많이 오는 아, 턱관절 환자. 맞아요. 요즘 보면은 계속 이제 예진실에서 턱관절 환자분 네. 보시고 막 물리치료 해드리고 이러고 있던데 그럼 왜 턱관절 환자들이 겨울철에 특히 많은 걸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정말 추워져서 실제로 많이 움츠리게 되고 좀 긴장하게 되고 좀 이제 뭐 이를 달달 떨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좀 이를 악무는 습관도 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실제로 겨울철에 이 낮은 온도 때문에 관절 움직임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는 것 같기는 해요. 좀 뻣뻣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뻣뻣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턱관절 환자 가장 큰 특징은 젊은 나이대가 많아요. 젊은 나이대. 정형외과, 뭐 무릎 관절, 손목 관절, 허리 이런 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지만 턱관절은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 여성에서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찾아주시는 분들도 대부분 20대 여성분들이 턱관절을 주로 찾아와 주시는 것 같은데 또 그런 분들도 종종 있었죠. 수험생분들. 그렇죠. 부가적으로는 10대 수험생들은 이것도 상관이 있을까요? 겨울이랑? 너무너무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수능 보고 이제 입시 준비하고 이제 새로운 학년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스트레스 있을 수 있겠네요, 진짜로.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누구나 이제 겨울 되면 이제 새해를 또 준비하니만큼 또 여러모로 뭐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말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정말 턱관절의 좀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대한 원인이 될 수 있죠. 이럴 줄 알고 해골을 들고 왔는데 턱관절은 실제로 우리 몸에서 굉장히 특이한 운동들을 하는 관절이고요. 형태 또한 굉장히 특이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매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턱관절은 양측성 관절이다. 이 양쪽의 관절이 묶여서 하나의 운동을 하죠. 이런 관절이 몸에 없어요. 무릎 그러네요. 따로따로, 네, 손목 따로따로. 허리에서 일부 이런 관절이 있다고 하지만 허리의 움직임은 아래턱의 움직임처럼 다이나믹하진 않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스컬은 좌우 대칭이지만 환자분들은 대부분 약간의 비대칭이 있습니다. 이 비대칭이 있다면 결국은 비대칭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길이가 차이 나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턱관절 운동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턱관절은 굉장히 특이한 운동을 하는데 뭐죠? 앞으로도 이렇게 슬라이드 해가면서 나가죠. 그렇죠. 네. 실제로 보여드리면 이 정도 벌렸을 때 이럴 때는 그냥 제자리에서 돌아가지만 로테이션,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데 크게 벌리면 그쵸, 턱이 앞으로 샥 밀려나죠. 여기서 이제 광대뼈에 붙어있는 돌기를 넘어가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스컬에선 구현이 안 되지만 이제 넘어가는 운동을 하게 되면서 디스크가 이 돌기를 따라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디스크가 빠지면 딱딱 소리가 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턱 관절들이 단순히 관절이 이제 뼈와 디스크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것들을 운동시키는 근육도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육들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턱 관절에 이제 무리를 받고 염증이 생기고 뭐 소리도 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면 실제로 턱 관절에서 일어나는 일들, 턱 관절 그리고 디스크 그리고 디스크 후 조직들, 이런 인대 같은 조직들이 있을 수 있고요. 주변의 근육, 교근, 측두근 그리고 다양한 근육들이 이에 작용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근육은 교근과 측두근이 될 수 있고요. 자, 턱 속에는 이제 수많은 근육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저희 이제 뺨 쪽에 이를 악물면 튀어나오는 이 턱 구석 부분에 이런 교근이라고 하죠. 십기근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관자놀이를 지나가는 이제 측두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우리 턱을 다무는 데 쓰는 근육이라고 볼 수 있고 주로 이제 이게 과도하게 발달되신 분들이 이제 턱 힘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이게 과도하게 근육이 수축하면서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죠. 관자놀이 쪽에 있으니까요. 또는 너무 많이 하면서 이제 이갈이가 심하게 나타나던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턱 관절이 압력을 받아서 턱 관절 쪽에 염증이 나타나던가 이런 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부하다 보면 이 비치성 치통이라고 하는 치아에서 기원하지 않은 통증이 간혹 이제 근육 통증에서 기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막통.
그런 분들이 있죠. 이제 막 치아가 엄청 우리우리하게 아파요 하고 오셨는데 막상 보면 치아들을 검사해 보면 깨끗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잘 이렇게 이제 턱 근육이나 관절들을 만져보면 이제 근육이 너무너무 이제 과도하게 수축돼 있거나 좀 거기 통증이 심해져서 그런 것들이 치통으로 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 원장님은 만약에 턱관절 환자가 치과에 왔을 때 어떤 진료들을 좀 하고 계신지. 원인이 어떤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근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근육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 예전에 유튜브에서 다뤘었죠. 보톡스를 놔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원리 아주 간단합니다. 보톡스를 놔주면 근육의 힘이 이제 빠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근육들에 의한 턱관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관절의 문제라면 뭐가 있을까요? 관절의 문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 관절에 직접 주사를 하는 관절강 주사요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모든 문제 해결은 스플린트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해요. 스플린트가 장치 치료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대부분의 턱관절 질환은 이 디스크 공간이 좁아지면서 발생을 합니다.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갈거나 허리 디스크처럼 디스크 공간이 좁아지면서 이 디스크가 튀어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소리도 나고 입이 안 벌어지고 안 다물어지고 뭐 그런 등등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는 건데 결국은 이런 장치를 끼게 되죠. 실제 환자분 장치인데 이렇게 위아래 턱 사이에 공간을 벌려주는 장치입니다. 뺐다 꼈다 할 수 있고요. 잘 때만 끼고 주무시게 안내를 드리는데 이렇게 실제로 위아래 턱을 벌려놓게 되면 한 2mm, 3mm 정도 디스크 공간이 뜨게 되고 그게 디스크한테 쉴 수 있는 휴식을 부여를 하는 거죠. 장치 치료는 정말 턱관절 진료에 있어서는 뭐 모든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좀 치료라고 좀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뭐 치료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저런 것들이 이제 턱관절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 더 이상 뭐 강제로 사용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염증이 심하거나 하면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동반하면서 이런 장치 치료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진료 보다가 한의원에서 턱관절에 침과 태반 주사를 맞고 너무 아파요. 침과 태반 주사. 그런 환자분이 왔는데 침을 왜 놨을까요? 믿음? 태반 주사를 왜 놨을까요? 샤머니즘? 아 그래요? 약간 태반 주사는 피하로 놓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사실 이제 호 원장님이 직접 많이 하시는 시술 중에 하나가 그 우리 PDRN 그렇죠. 연호 정수에 출출한 물질을 턱관절 쪽에 넣는 걸 하는데 실제로 호 원장이 너무 대단한 게 최근에 이제 환자분들의 이런 고통을 자기가 직접 느껴봐야 된다면서 본인이 직접 맞아봤어요. 누가 놔줬겠습니까? 제가 직접 다 놔줬는데 이제 물론 뭐 저도 이런 수식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뭐 호 원장님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호 원장이 이제 딱 찔려도 괜찮다. 계속해라 하고 했는데 어땠어요? 후기가? 5번 정도 찔렸나? 미안합니다. 실제로 역시나 직접 당해보는 것만한 게 없어요. 저는 실제로 턱관절이 조금 안 좋기도 하고 아무래도 치과 치료가 이렇게 좀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를 좀 악물게 되는 것도 있고 옛날엔 이갈이도 좀 있었고 장치도 계속 썼었는데 PDRN 효과 되게 좋아요. 한 번도 맞을 때가 됐는데 그래요? 이제 준비됐습니까? 일단은 PDRN 주사를 맞고 나서 첫날 느꼈던 거는 교합이 떴다. 공간에 뭔가 떴다. 액체가 들어가니까 실제로 턱관절이 떴다. 약 1cc 정도씩 주사를 하기 때문에 교합이 뜰 수 있어요. 교합이 떴다는 생각이 들었고 찝을 때 조금 아프더라. 약간 그게 이제 첫날 느낀 감정이었고 아마 어큐트하게 니들 인저리를 약간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뾰족한 걸로 아무래도 찔렸으니까 바늘이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조금 급성 통증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통증은 뭐 당연히 뭐 너무 심한 정도는 아니었고 씹을 때 좀 불편한 게 있는 정도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날 저녁쯤부터 확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관절 움직임이. 그때부터 통증도 거의 없으시고 통증은 거의 없고 확실히 효과가 있었네요.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또 맞으려고 이번 주말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서 저는 좀 애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PDRN 주사는 뭐 여러 번 맞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없고 그렇죠. 뭐 유해한 성분이 아니니까. 그럼 정리하면 이제 뭐 근육의 문제로 턱관절이 막 겨울철에 아프다 하면 보톡스를 맞으면 되는 것이고 턱관절 디스크의 문제라고 하면 뺐다 꼈다 하는 장치를 할 수 있고 당연히 이런 관절의 어떤 이제 회복을 도와주기 위해서 PDRN 주사나 뭐 약물 치료, 나아가서는 물리 치료까지. 저희 치과 또 이제 물리 치료 장비도 그렇죠. 준비가 돼 있죠.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활용해서 턱관절을 좀 치료하실 수 있다.
그래서 사실 턱관절 진료를 제가 보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 레시피를 처방을 해주는 거죠. 레시피. 이 흑백 환자의, 요리사처럼.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어떤 치료가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고 결국 레시피를 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저 레시피가 뭐 턱관절 진료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으니까 환자분은 이거를 조합해서 한번 써보시죠. 아니면 이 환자분은 이거를 써보시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진료가. 좀 다양한 치료들이 있죠, 또. 이제 다행히 우리 병원에는 그런 분들까지는 안 왔는데 저 레지던트 때 정말 괴롭혔던 환자분은 턱이 빠지는 환자들이. 아, 턱이 빠지는 분들. 네. 두 분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입만 벌리면 턱이 빠지는. 실제로 그냥 딱 그냥 딱 응급실을 나가면서 빠져서 다시 들어온 적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게 한 분은 교통사고 직후부터 쭉 그런 증상이 지속이 됐고 한 분은 여군이신데 미군이신데 갑자기 막 계속 그런 턱이 빠져가지고 레지던트들이 항상 응급실로 뛰어가가지고 턱을 껴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붕대로 칭칭 감아드리지 않나요? 턱 빠지면. 그쵸. 그게 교과서에서 본 거죠. 네. 그 바톤스 밴디지로 해서 붕대를 감는 게 교과서에서 본 거면 저희는 그냥 나사를 받고 그냥 고정을 해버렸어요. 치아를. 빠지지 말라. 빠지지 말라고. 확실하네. 네, 좀 더 확실하게. 붕대로 감아도 또 빠지니까. 그렇게 했던 적이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랑 뭐 다양한 치료법들도 얘기해 주셨는데 관절강 세척술이라는 걸 사실 저희 수련 받을 때 또 세브란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절강 세척술, 사실 이제 턱관절에 대한 처치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오랫동안 행해온 술식이긴 한데 실제로 당해보셨나요? 아니요. 전 당해보는 걸 좋아하는데 당해보셨어요? 예, 저희는 관절강 세척술을 외과 레지던트 때 상호 실습을 좀 했어요. 네, 그 중에 한 명은 그날 눈이 안 감겼고 마취를 하다가 저는 그날 교합이 상당히 뜬 게 오래 가더라고요. 거의 일주일이 갔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늘을 2개를 꽂아서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 2개가 그래서 하나는 잘 들어가는데 나오는 게 잘 안 되나 보네요.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등등 뭐 사실 셀라인으로 그걸 씻어낸다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은 염증 물질이 그 안에 있겠고 뭐 그런 의미에서 당해봤을 때 저는 괜찮은 진료가 오히려 비대면이었던 것 같아요. 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네요. 네, 관절강 관절강 세척술은 얻을 수 있는 뭐 리스크 대비 효용성이 별로 없었다. 제 생각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또 추운 겨울날에 특히나 젊은 분들 또 여성분들께서 이런 턱관절 질환들 많이 앓고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모든 치과 진료는 일이 커지기 전에 오는 게 중요해요. 턱이 더 나빠지기 전에 오셔라. 턱이 더 나빠지기 전에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뭐 근육의 단순한 문제가 관절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관절의 문제가 커져서 디스크가 빠지게 되고 디스크가 빠졌다가 다시 껴지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입이 안 벌어지고 그때 오면 늦는다 이거죠. 그렇죠. 턱 관절에 염증도 생길 수 있고 관절염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병을 키우기 전에 오는 게 좋겠다. 뭐든지 초반에 해결하면 좋다. 그래서 오늘 좀 뭐 짧은 시간이지만 겨울철에 턱관절과 관련해서 뭐 원인과 뭐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과 다양한 에피소드들까지 여러분들께 좀 풀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치과에 대한 궁금증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시중진담의 권원장, 호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